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촌놈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촌놈님. 아유,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예, 참 시간 맞추는 게 어느 너무. 시청자분들보다도 어려우셨던 분이거든요. 아유, 너무 바쁘셨어. 바쁜 척 해가지고요. 근데 전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바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저번에는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실화의 바탕이 돼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꿈으로 느꼈던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쵸. 제가 직접 느끼고 체감했던 실제로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공포 장르 중에서 꿈이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꿈이잖아.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촌놈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제가 겪었던 현실 공포나 제 주변 지인이 겪었던 현실 공포였다면 현재 제가 어릴 적부터 겪어오고 겪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꿈에 대한 주제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큰 카테고리는 당연히 꿈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제가 어릴 적부터 최근까지 꾸었던 이 기묘한 꿈 3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직접 예. 꾸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볼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항상 저희 외가 쪽, 저희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 셋째 이모가 대전에 거주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연년생 동생이 한 명 또 있는데 동생이랑은 항상 방학철이 되면은 이모 집에 놀러 가서 어머니랑 같이 약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좀 방학 동안 좀 네. 쉬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한번 만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당시였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희 셋째 이모 계신 대전으로 놀러 갔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꿈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요새 표현으로 하자면은 좀 비범하기도 하시고 끼도 꽤나 되게 다양하게 많으세요. 예.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앞서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은 뭘 딱히 배우시진 않았지만 예체능 굉장히 잘하시고 말주변도 굉장히 좋으시고 노래 음악 요리 못하는 게 없으실 정도로 되게 끼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물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불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에 조금 더 맞는 색깔이지 네. 않나 싶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기 때부터 느꼈던 게 꿈자리가 굉장히 사납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꿈으로써 뭔가를 조금 느낀다던가 뭔가를 직접 경험하고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셋째 이모가 거주하시는 대전에 가서 약 2박 3일 정도는 정말 재밌게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저희가 자는 시간에는 당연히 어른들끼리 또 약주도 한 잔 이렇게 걸치시고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 약 한 3시, 4시쯤 되셨을까요? 동이 트기도 아직 먼 시간이었는데 엉엉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부터 방까지 모든 문들을 막 쾅쾅쾅쾅쾅쾅 하시고 주방에 있는 기물들도 굉장히 시끄럽게 던지다시피 굉장히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자다가 이모가 말리는 소리에 깨서 거실을 나가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에 꼭 홀린 사람처럼 엄청 큰 소리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조금 벙찌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혹시 이모랑 다투셨나, 이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 숨을 못 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서 간략하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외할머니가 약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바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는 2남 3녀 중에 장녀였어요. 가장 큰 장녀였고, 그래서 네. 동생들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다 업어 키우다시피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부모 노릇을 엄마 노릇을 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숨을 못 쉬겠으니 좀 꺼내달라 하면서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이 무서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다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섭다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삼중턱쯤에 같이 묻혀 계셨거든요. 근데 그 묘지에 계신 분들이 예. 숨이 막힌다니까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뭘까 싶죠. 근데 물에 잠겨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엄청 하시면서 발발발발 떨리시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 가시는데, 결국은 이모가 언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진정해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묘지에 이렇게 잘 묻혀 계신데 그게 무슨 소리냐.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언니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신 후에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랑 제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이모부께서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해서 저희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사실 다 들리잖아요.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산소에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물난리가 났을 거다, 산사태가 났을 거다, 이렇게 완전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모는 언니 그러면 아침 해가 뜨면 가보면 되지 않냐. 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되겠다. 곧 비 올 거다. 여기도 지금 곧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난 지금 출발을 해서 택시를 타고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 형부한테 아침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저랑 제 동생을 좀 돌봐달라, 이 말만 남기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랑 제 동생을 아침에 데려와서 태워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신 산소로 갔더니, 무슨 이런 중장비들 있죠. 포크레인이랑 엄청 큰 덤프트럭 2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하얀색 위아래 약간 방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에서 입을 법한 그런 옷 있죠. 그런 옷을 챙겨 입고 뭔가를 자꾸 찾고 계시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남짓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그다음 저희 아버지, 그다음 이모랑 이모부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그렇게 있는데 뭔가 분주하기보다는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심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모랑 이모부는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우선 듣고,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말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산소가 오늘 여기 산사태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유골이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골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부터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인부들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골을 찾는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동생이랑 손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뭔가 팔 앞에 하얀색 뼈조각 같은 느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뼈조각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뼈조각이긴 한데, 정말 모양이 분필 모양처럼 생긴 하얀색 분필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주워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뛰어갔죠. 그래서 아빠 이거 봐봐, 나 이거 주웠어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이거 어디서 주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저 밑에 동생이랑 이렇게 가서 그냥 손잡고 길 걷고 있는데 바닥에 이거 떨어져 있어서 그냥 신기해서 주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희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의 유골 뼈 조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묻혀 계셨던 그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무튼 결국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제가 놀았던 곳까지 다 내려오셔서 또 인부들 다 데려와서 결국은 유골을 다 이렇게 수집은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전에서 다시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살짝씩 푸는데 대전에서 제가 사는 전라도까지 오는 데는 장거리다 보니까 저랑 동생이 자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살짝 잠들었다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깨서 들었죠. 근데 뭔가 어른들의 이야기고 어린 마음이어도 엄마 마음이 편치는 않겠구나는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자는 척을 하면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꿈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상세히 좀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비가 억수로 올 거라는 예감이 딱 들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꿈속에 또 나오신 거죠, 그날.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숨이 막힌다, 숨을 못 쉬겠다. 근데 이 숨을 못 쉬는 게 누가 목 졸라서 숨을 못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물속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겠다라고 저희 어머니 꿈에 나와서 어머니한테 계속 숨을 못 쉬겠으니 빨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계속 닥달을 하다시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에서 무조건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를 직감을 바로 하셨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이 터지셔서 계속 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십 분을 내내 울다 보니 이모가 조금 진정시키니 조금 진정은 됐는데 분명히 여기에 비가 올 거다, 비구름이 올 거다라는 게 또 확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에 저희를 뒤로 하고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달려갔는데 택시를 잡자마자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올 거라는 게 꿈속에서부터 확신이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꿈을 꾸고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러 갔더니 난리가 나 있죠, 사실. 유골은 다 떠내려갔죠. 그거 다 수집해서 결국은 앞골당에 두 분 또 나란히 이렇게 안치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그 후에 저희 어머니는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외숙모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동생들, 남동생 둘에 여동생 둘 이렇게 항상 키우기 바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외숙모 할머니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는 완벽한 불자세요. 불교 신자신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사주도 봐주시고 또 약간 우리 요새 뭐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기 경상남도 엄청 후미진 곳에 사찰처럼 지어서 계시는 분이셨는데 외숙모 할머니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일주일만 갔다 오겠다 하고 돌연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되니까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저랑 또 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는 휴대폰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놔야 됐고 그 다음에 거의 집 전화를 쓰던 시대였거든요. 이제 외숙모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실 때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저랑 동생이랑 아버지랑 셋이서 갔는데 저는 그때 외숙모 할머니는 처음 뵌 거였어요, 사실.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너가 큰아들이구나, 너가 첫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쭈뼛쭈뼛 아버지 뒤에 숨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좀 수줍은 듯 인사를 드렸는데 외숙모 할머니가 유독 저한테만, 제 동생도 있는데 유독 저한테만 아가 일로 와봐라, 한 번만 안아보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본 할머님이 너무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시피 해주시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이 집이 사찰같이 되어 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했어요, 저는. 근데 어머니는 거기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표정이나 그냥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온화해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가 정리가 많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데
외숙모 할머니가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 손을 잡으시면서 어이 아가 큰아들 너가 엄마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해주시는 그런 걱정이겠구나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거기서 베개 밑에 손을 놓고 자는데 뭐가 제 손가락을 꽉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더니 네 번째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들쳤죠. 근데 굉장히 큰 사슴벌레 한 마리가 베개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사슴벌레가 누가 베개 밑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 베개 밑에 있을 이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베개 밑에 사슴벌레가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하필 제가 베개 밑에 손을 넣었는데 제 손을 문 거죠. 피가 나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와다다다다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던 방.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그냥 자려고 베개 밑에 손 넣었는데 물렸다 이랬더니 외숙모 할머니가 너 여기서 빨리 떠나야겠다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 뭔가 끼가 있다고 이런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선은 해가 뜨면 애 엄마 챙겨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외숙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안 돼. 얘는 두고 가야 된다. 얘는 여기서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얘 금방 죽는다고. 얘는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름을 바꿔야지 사주가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네 큰아들 끼가 있는 애니까 네 큰아들이 아마 엄마 명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릴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아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놔둬라.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리지 말고 그대로 하게 놔둬라. 근데 제 동생도 있는데 무조건 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아했는데 그러고 다음날 저랑 아버지랑 동생은 먼저 제가 살던 동네로 내려왔고 나중에 어머님은 몇 주 정도 더 계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태우고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후로 온화해지시고 꿈도 실제로 많이 안 꾸시고 개명도 하셨고요, 심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외숙모 할머니를 한 2년 정도 지나고 한 번 더 뵀어요. 근데 그때보다 외숙모 할머니가 굉장히 야위셨더라고요.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외숙모 할머니를 2년 만에 뵙고 나서 하시는 말이 왜 이렇게 야위었냐? 왜 이렇게 야위셨어? 이랬는데 이제 외숙모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네가 요새 안 아프니까 낫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이유 모르게 엄청 아프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 후로 계속 안 아프셨어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2년 만에 엄청 야위신 거죠. 그러고 그 해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외숙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뵀었는데 저한테 딱 하신 말이 너네 엄마 이제 꿈 잘 안 꿀 거야, 그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본 기억도 많이 없고 해서요. 그래서 네 그렇다 이랬는데 너네 엄마 꿈에 나왔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정말 숨이 막혀서 살려달라고 할 게 큰딸밖에 없어서 큰딸한테 그랬던 거다. 근데 너 엄마가 이제 꿈 안 꾸는 거는 뭐냐면 네가 있어서 꿈 안 꿀 거라고. 너 항상 엄마 옆에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몇 개월 지나서 금방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저의 제대로 된 꿈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가 꿈으로서 뭘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대신.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때 이후로 뭔가 꿈을 통해서 현실에 이렇게 좀 개입이 된다던가 정말 현실에서 뭔가를 느낀다던가 이런 꿈은 안 꾸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릴 적부터 무수히 많은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도 물론 꿈이 좀 드세다 약간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우선은 좀 밑밥이라고 하죠. 밑밥이 많이 깔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현재는 약혼녀가 있어요. 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제 와이프를 제가 만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와이프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좀 삶이 기구하다? 나름의 아픔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항상 그거를 남에게 표출하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고 남들에게는 내색조차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외적으로 강한데 속은 정말 여리고 많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아버지를 어린 나이 때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아버님도 뵙지 못했지만 아버님이 심지어 또 안 좋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마감하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제 와이프는 이런
아빠에 대한 사랑도 받고 싶었을 나이고 또 그런 부재가 많았죠. 아버지의 부재란 건 사실 굉장히 어릴 적에 또 첫째 딸로서 그런 아픔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했지만 아버지와 지냈던 이런 디테일 이야기는 저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와이프가.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찝찝한 꿈이더라고요. 그 꿈 내용이 어땠냐면 제가 꿈 속에서도 또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 제가 경상도 어떤 빨간 벽돌의 4층에서 약 5층 정도 되는 빌라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동네가 어딘지도 심지어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새해를 들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한테 제가 이랬죠. 꿈속에서 혹시 나 여기 좀 새 들어서 살고 싶은데 남는 방 있냐? 이랬더니 3층 살아도 되는데 4층도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4층을 살아도 혹시 되겠냐? 이랬더니 우선 방을 봐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보고 괜찮다. 근데 3층도 혹시 한번 가봐도 되냐? 갔는데 3층에는 어떤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또 그 다음에 젊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그러면 4층을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저 4층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냐? 근데 4층 살아도 되는데 4층 괜찮겠냐? 계속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도 뭔가 찜찜하긴 했는데 4층 뭐 누구도 안 사니까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나 4층을 살겠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4층으로 딱 계약을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코에. 근데 그 꿈속에서도 참 그 퀴퀴한 냄새가 말로 좀 형용하기가 어려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쾌한 냄새가 뭐가 좀 나네? 근데 뭐 내가 청소를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바람 들어오는 이렇게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람도 잘 불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보고 막 짖어요. 근데 4층인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4층까지 올라왔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계속 짖더니 계속 들여달라 이런 느낌으로 짖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놨어요. 들여놨는데 하얀색 강아지였던 얘가 제가 집 안으로 들이자마자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검정색으로 바뀌더니 저를 죽일 듯이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나 너 물어서 죽일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저를 보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럴까? 근데 뭔가 무서운 게 이 강아지가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짖어요. 그래서 이걸 뭘까? 나 지금 도망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강아지가 이제 저를 물려고 계속 덤벼드는데 저는 아까 창문이 열려 있었다 했잖아요. 꿈속에서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던 그 창문을 열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집 밖으로 한참을 도망쳤나? 그랬더니 이제 산길을 지나서 어떤 번화가처럼 건물들이 있는 그 위치로 제가 무작정 달렸더라고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뒤에 강아지가 쫓아오나 싶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니 이제 강아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건물이 어디였냐면 2층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근데 당구장 건물에 우선 들어가서 우선 피해 있자, 숨 좀 돌리자, 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구장 건물 조심히 들어갔는데 제가 당구 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멍하니 당구장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구장 문을 열고 검정색 위아래 정장을 완벽하게 빼입은 남자 7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7명이 순서대로 딱 들어오더니 일렬 횡대로 쫙 나란히 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7명이 모든 시선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7명 지금 나 보고 있네? 근데 그 7명이 걸음을 맞춰서 저한테 나란히 걸어오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아까 그 강아지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한 마리였는데 갑자기 사람 7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걸음을 맞춰서 온다고? 이거 뭘까? 근데 시선이 저한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계속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또 당구장 창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도망갔어요. 근데 계속 도망가는데 그 7명은 분명히 걸어오고 있어요. 저는 달리고 있고. 근데 그 7명이 쫓아오는 이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졌지 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숨지 않는 이상 계속 달려가봤자 잡히겠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간 곳이 제가 꿈속에서 길을 외운 곳이 여기 당구장까지 온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내가 계약했던 그 4층짜리 빌라에 가서 숨자. 아니면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빌라로 제가 달려갔죠. 근데 빌라로 달려갔는데 1층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저기요 막 부르는데 1층 문을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확 열고 나오시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층에는 아리따운 젊은 여성 한 분과 그 다음에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이렇게 3명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3층에 계시던 아리따운 여성분이 하얀색 소복을 입은 굉장히 긴 생머리에 이쁘시고 피부도 굉장히 고우시고 이런 여성분이랑 나란히 서서 딸과 아들을 양품에 안은 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디 갔다 오니? 이러는 거예요. 꼭 저를 아는 분처럼. 그래서 제가 처음 뵀지만 바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누가 자꾸 쫓아와요. 근데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겠다.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성분이 저를 쏙 안으시면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얼른 와라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색 소복 입으신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인자하게 잘 웃어주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둘씩이나 이렇게 양품에 안고 저한테 내 새끼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또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층 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옛날식 아파트라고 해야 되죠. 문 열자마자 바로 신발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발장을 마주보고 방이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안방이 거실 지나서 있고 거실이랑 주방이랑 붙어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그 구조가 너무 생생히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거실에 하얀색 소복 입은 분과 그 여성분과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근데 뭔가를 두 분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모양은 되게 크게 뻥긋뻥긋 하시는데 목소리가 두 분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청 웃고 있고 저는 아직도 겁이 나서 제 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신발장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꼭 벌 받는 사람처럼 신발장을 마주보고. 근데 갑자기 하얀색 소복 입은 분께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그 여성분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거실 발코니에서 엄청 환한 햇빛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햇빛을 보자마자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는 고온히 엄마 옆에 가서 잠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꿈을 끝으로 깼는데 뭔가 드는 느낌이 꿈에서 깨자마자 제 머리맡에 어떤 몽한 사람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 그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기척이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분명히 꿈이랑 연관이 있나? 뭘까? 이게 뭐지 하다가 다시 조금만 더 누워서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는 귀에서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발자국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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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을 그 검정색 위아래 정장을 빼입은 남자 7명이 절 따라올 때 들리던 그 발걸음 소리인 거예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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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제 발밑인 거예요 또. 그래서 머리맡에서는 뭔가 몽단 어떤 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느낌이고 발밑에서는 뭔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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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깼어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도 옆에서 갑자기 깬 거죠. 오빠 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머리맡에 뭐 있는 거 안 느껴져? 그랬더니 오빠 무섭게 왜 그러냐? 뭐가 느껴진다 그러냐?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침대 밑을 탁 붙여가지고 여기 지금 발자국 소리 나는데 이게 안 들린다고? 괜히 좀 짜증 아닌 짜증을 냈어요. 이게 왜 안 들려? 다 들리잖아 지금. 그랬더니 제 와이프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빠 왜 그러냐? 이래서 지금 내 머리맡에 누가 자꾸 한 채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니까 이게 안 느껴지냐? 오히려 역정 아닌 역정을 조금 냈어요. 그랬더니 오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꿈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오빠 내가 그 집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았던 집이라고? 뭔 소린가 했죠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살았던 집?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왜? 이러니까 오빠 집이 어떻게 생겼었어? 그래서 한 4층 정도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빌라였다. 그랬더니
오빠 혹시 집 구조도 기억나? 이래서 집 구조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오빠 혹시 집 구조 도면으로 좀 그려줄 수 있어? 이러고 도면을 그려서 보여줬더니 와이프가 소름이 돋는다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오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고, 뭐 때문에 오빠가 그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집에 들어온 검정색 강아지는 우리 아빠였을 거라고.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딸바보였대요. 아버님이 엄청나게 딸바보였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뭘로 해석되진 않는데 내 딸에게서 떨어져? 뭐 이런 느낌으로 겁을 주셨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 말로는 아버지가 오빠 질투했나 보다. 그래도 아빠는 나밖에 없었는데 아빠는 나 오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빠 사랑 대신 오빠가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7명의 남자가 검정색 위아래로 빼입고 저를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제 와이프도 오빠 꿈이 너무 내가 살았던 그 집도 너무 똑같지만 어떻게 이 구조까지 완벽하게 꿈에서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오빠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휴대폰, 우리 로드뷰라고 하죠? 그걸 켜서 본인이 그 당시 살았던 그 집을 보여주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를. 그 꿈을 꾸고 너무 몇 날 며칠이 싱숭생숭하다 해야 될까요? 너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장모님이죠. 저희 장모님 또 불자신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보살님을 모시고 계세요. 현재 오빠 엄마가 이런 거 진짜 잘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데 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해서 해답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차례차례 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첫 마디가 딱 이거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 빌라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혼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된 집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엄마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그 강아지가 아빠는 맞았던 것 같다. 근데 집 밖에 있을 때는 들여달라고 했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에 들이자마자 갑자기 검정색으로 변해서 너를 죽일 듯이 막 물려고 했고 물어보시길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도망쳤어? 이래서 정말 절 죽일 것 같아서 도망을 쳤다. 너 도망쳤을 때 그 검정색 정장을 입은 7명이 아마 사자였을 건데 너가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온 게 다행이다. 근데 만약 잡혔으면은 너에게 큰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이라도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어머니 그러면은 그 집 그리고 아버님이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 7명은 그래요. 그거는 뭐 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저에게 문을 열어주셨던 그 아리따운 여성분과 아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그 아리따운 여성이 아마 엄마였을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겨 있었던 게 우리 딸이고 왼쪽에 안겨 있었던 아들은 우리 아들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나 보다고. 예. 우리가 가족이었었나 보다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꿈속에서 아마 받아줬을 것 같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하얀색 소고기 입은 분은 그럼 누굴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모시는 보살님이 너 꿈속에 나와서 지켜주신 걸 거야. 이렇게 되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앞뒤가 조금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제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 남동생은 저한테 맨날 매형 처남하면서 현재 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 이게 좀 해석을 듣다 보니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꿈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의 과거를 꿈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받았던 그런 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꿈은 길진 않은데요. 이 꿈은 가장 최근에 꾼 꿈인데요. 오호, 예. 제가 현재 하는 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상대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영업 중에서도 요식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방만큼을 굉장히 청결하게 해요. 중요하죠. 무조건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주방이 또 청결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주방 정리를 항상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는 편인데
한 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처남과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처남도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고 그다음에 주방이 더러운 꼴을 아예 못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요리를 다 한번 메뉴 싹 빼고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도마를 한번 싹 씻었어요. 그다음에 원래 도마를 두는 자리에다가 도마를 두고 제가 뒤 돌아왔다가 맞다. 근데 도마 위에 칼도 놔둬야지 하고 다시 뒤를 돌아왔는데 도마를 방금 씻었잖아요. 근데 방금 씻은 도마 위에 여자 머리카락이 뭉탱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뭉텅이가요. 몇 가닥도 아니고. 뭐지? 나 방금 도마 씻었는데 왜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나 싶은데 내 옷에 묻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내 와이프의 머리카락이 옷에 묻어 있다가 내가 뒤돌면서 떨어졌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게 제 와이프는 염색을 한 머리거든요. 근데 거기 도마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는 굉장히 시꺼먼색의 머리카락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주워서 버렸어요, 첫날은. 근데 그 다음 날도 딱 출근을 해서 주방을 먼저 들어가는데 전날 주방은 항상 청소를 해놓고 가거든요. 바닥이든 뭐든. 근데 바닥에 여자 머리카락이 또 검정색 한 뭉텅이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가게에 발주를 넣고 유통 오시는 분들도 다 남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질 이유는 없단 말이죠. 심지어 주방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요. 근데 여자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어요. 이틀 차부터는 좀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머리카락 또 뭐지? 하고 머리카락 한번 자세히 봤는데 모발 자체가 굉장히 굵은 그리고 너무 진하게 검한 검정색의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버렸어요. 내일은 또 안 그러겠지. 내일까지 이러면 이건 진짜 사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찜찜한 마음을 두고 내일은 안 그러겠거늘 하고 또 다음날 셋째 날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출근을 하자마자 도마 위에 검정색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연속 검정색의 여자 머리카락 뭉텅이가 떨어져 있길래 이거 뭐 있구나. 지금 가게에 뭐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이런 일이 3일 동안 있었다 이랬더니 너희 그니까 엄마가 고사 지내자 했을 때 고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믿겠다 하고 고사를 안 지내서 지금 고사 지내라고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이나 이런 거를 꾸고도 사실 그렇게 막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꿈에 나오니까 네. 신기하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고사나 이런 거는 정말 제 성격에도 안 맞고 전 너무 현실주의적인 게 또 좋아가지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 굳이 고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오픈한 지도 이제 좀 됐고 해서 고사를 지낸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라고.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지내면 됩니까? 이랬더니 엄마가 가서 이렇게 날짜를 받아오겠다. 근데 어머님이 여기 근교로 나가면은 좀 이렇게 점도 봐주시고 하시는 할머님이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할머님에게 한번 점을 보고 오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러면 날짜 받아주시면 제가 그 날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약 며칠 정도 지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날짜 잡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월 며칠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머님이 근데 오늘 가게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사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내 가게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다음 주에 한번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꿈을 또 꿨어요. 그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저희 주방에서 저와 제 처남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요리를 누구에게 내드리는 요리였냐? 저희 장모님과 그 다음에 장모님 옆에 굉장히 좀 온화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이쁘게 따으셔가지고 또 위아래 흰색 소복 입은 할머님 한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한번 하시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신 상황이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저희 장모님과 그 할머님 요리를 드리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고기를 팬에 올리면 바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까 해서 탄 거를 드릴 순 없으니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고기를 다시 팬 위에 올렸는데 또 몇 초도 안 가서 고기가 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만큼 고기가 금세 타버리니까 고기가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이제 불이 너무 센지 그것도 꿈속에서 자꾸 들여다보고 하는데 불도 세지도 않아요. 네. 근데 고기를 올릴 때마다 자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준비해둔 고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탄 음식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가 왜 이렇게 타나 싶은데 이제 제 처남은 꿈속에서 형 고기가 너무 이렇게 자꾸 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고기 다 썼어 이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형이 고기 금방 사올게. 근데 어머님이랑 저 할머님께 솔직하게 말씀은 드리자. 탄 음식은 내가 죽어도 못 드리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금방 다시 준비를 해드리겠다. 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꿈속에서 주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면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머님 어떡하죠? 맛있는 고기를 내드리고 싶은데 고기가 자꾸 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많이 배고프실 건데 할머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하신 말이 괜찮다. 우리 그렇게 배고프고 이런 거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요리해주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해라. 계속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꿈속에서 달려서 고기를 또 금세 구해서 다시 가게로 들어왔어요. 가게에 들어와서 저희 처남한테 같이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 이랬는데 아까보다는 고기가 타진 않는데 이번엔 고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팬 위에서. 그래서 고기를 또 사온 게 다 이번에 팬 위에서 녹아서 결국은 제가 다 버리고 처남에게 있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올게 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저희 장모님과 그 다음에 위아래 하얀색 소복 입은 할머님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냥 앉아서 할머님 어떡할까요? 제가 오늘 진짜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맛있는 요리 한번 내드리고 싶었는데 고기가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려서요. 제가 거짓말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맛없는 요리를 우리 할머님 처음 뵀지만 제가 드리기는 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요리는 도저히 할머님께 상에 올리긴 좀 그렇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저를 토닥토닥 다독여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한번 웃으시더니 저희 장모님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같이. 그 꿈을 꾸자마자 또 이 꿈에 장모님이 나왔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물어보신 게 고기를 다 버렸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고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버린 고기 혹시 누구에게도 안 내드렸지 꿈속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그냥 이런 고기 드릴 바에는 안 드린 게 나은 것 같아서 꿈속에서 할머님한테도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냥 씩 웃고 나가시네요. 하니까는 잘했다. 아마 너 최근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그 꿈 꾸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보살님이 너 한번 어떻게 잘하고 있나 꿈에서 보러 가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그러신 건가 싶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 꿈을 꾸고 며칠 동안 장사가 되게 주춤하는 거예요. 평소 하던 것보다도 손님들이 안 오고 내가 혹시 이런 꿈 때문에 아니면은 뭐가 지금 시기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머님께서 고사를 지내기 전에 한번 또 가게에 오신다고 원래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또 듣고 어머님도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제 가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엄마가 너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너 그 꿈 꾼 날 엄마도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입장은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저희 가게에 와서 저와 제 처남이 해주는 요리를 먹는 꿈을 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어떻게 보면 1인칭적인 입장에서만 서로 꿈을 꾼 거지 사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 모습을 꾸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엄마가 그 꿈 꾸고 너한테 그 꿈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같은 꿈을 꿨다 싶은 느낌 때문에 고사 날짜를 주신 분께 한 번 더 갔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저의 이 생년월일과 제가 태어난 시간, 그 다음에 제 이름, 이거를 그냥 어떤 관계다라고 말도 없이 그냥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저랑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네 딸도 그렇고 네 아들놈도 그렇고 네 딸이랑 아들놈은 너랑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 항상
따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네가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아들이 딱 하나 있네. 그놈 이름을 네가 지금 갖고 온 거라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래요. 왜냐면 같은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았던 내가 과거에 어디 살았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다 꿈으로 보는 앤데 이걸 너무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우리 딸과 이렇게 약혼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난 사실 이 아이가 자꾸 막 신경이 쓰이고 꿈에도 나오고 같은 꿈도 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희 장모님한테 얘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다 융화될 수도 있고 너희 가족들이 다 끈끈해질 수 있다고. 근데 얘 돈 벌어다가 먹여줄 그럴 애라는 식으로 막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은 같은 날 같은 꿈도 참 그런데 꿈에 저희 장모님이 나오면 항상 그 소복 입은 할머님과 같이 나오는데 그 할머님이랑 같이 나오면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꿈에서 깼을 때 뭔가 불안함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항상 같이 나와주신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마 우리 보살님인데 보살님이 꿈에 나오는 이유는 네가 끼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고 분명히. 근데 끼가 없으면은 보살님이 꿈에도 안 나오실 건데 아마 보살님이 너를 좀 보살펴주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꿈자리가 뭔가 맨 처음엔 뒤숭숭했는데 되게 저한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고생을 하다가 그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날에 고사를 했죠. 고사를 지낸 후부터 지금까지 업장이 너무 성화를 이룬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이 고사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꿈 때문인가? 근데 이것저것 해서 아무튼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방의 머리카락은 누구 건가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고사를 지내도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고사란 거는 그냥 조금 이런 위약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했음으로써 장사가 잘 되겠거늘 한번 믿는 구석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머리카락의 행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장모님도 잘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제 처남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최근까지 또 안 나오다가 불과 3일 전에 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머리카락이 항상 뭉탱이져 있는 이 뭉텅이 모양마저 똑같아서 참 소름이 돋는데 제가 이거는 앞으로 또 꿈에서 한번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지막은 좀 깨림직한 좀 그런 게 있네요. 참 찜찜함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사실 재밌거나 무섭거나 이런 거 아닌데 참 기묘하면서 꿈으로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많이 본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꿈에서는. 근데 저는 꿈으로써 누군가의 과거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의 깨림칙함도 꿈으로써 또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이 내 꿈 하나로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경험해보고 안아줄 수 있고 참 꿈이란 게 신기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식 중에 무의식일 수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꿈이란 거는 기묘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깨림칙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맞네요. 한번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이야기도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고 오늘 기묘한 이야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촌놈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는 게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화바탕이라 재밌는 실화가 또 하나 생기면 머리카락의 행방이 혹시 또 나온다면 그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촌놈님이 꾸신 꿈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났던 일들이 연계되면서 정말 또 기묘한 일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